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수도권 파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벼락치기 프로젝트는 수능 직전에 총 복습을 위한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주제당 15분에서 20분 정도 압축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대표 문제들 풀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직전까지 이 벼락치기 프로젝트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의 교환이 필요한 친구들은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교재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물론 교재 없이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수도권 파트를 정리할 텐데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나 모두 지역지리 파트를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백지도 위치 학습을 해야 되는 단원부터 정리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수도권 파트인데요. 자, 수도권 파트의 핵심 출제 주제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 경기도의 도시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문제들로 출제를 합니다. 경기도의 도시들은 대부분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죠. 그래서 이 위성도시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 이 위성도시들의 유형을 파악해서 푸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 위성도시가 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도 있고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2기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공업 기능이 강한 또 공업도시도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이 조금 덜 된 농촌 지역도 있으니까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각 지역의 특징들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백지도 위치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경기도의 도시들 위치까지도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도시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드타운을 다시 또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자, 먼저 베드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베드타운은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다.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가 쫙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높다. 자,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물론 100보다 높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좀 따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베드타운을 1기, 2기로 나누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라는 건 1990년대 교회화 초기에 개발된 신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개발되어서 이때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도시 말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좀 가까운 위치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표시할게. 자, 먼저 C의 고양, 자, 그리고 부천, 그리고 안양, 그리고 성남까지. 자, 성남의 분당 신도시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개 꼭 기억하십니다. 자, 두 번째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포화 상태가 된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신도시들을 말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기 신도시보다는 서울과의 거리가 조금은 더 멀다라는 위치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인구 증가가 많이 일어났던 신도시들, 2기 신도시. 자, 대표적인 도시. 자, 먼저 D에 파주가 있고요. 파주. 자, 그리고 E에 김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에 화성. 화성하면 또 동탄 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 유명하잖아. 자, 그리고 K에 용인까지. 자, 이렇게 4도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니다. 자, 물론 이 4도시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지만 시험에는 요 4개가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요 4개만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는 바로 2기 신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2기 신도시가 현재까지도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그러면 2기 신도시의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층을 생각해 보면 보통 서울에 싱글일 때는 혼자 사시다가 결혼하고 넓은 집이 필요할 때 그때 경기도의 신도시로 이사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30, 40대 부부들이 2기 신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30, 40대 부부들이 경기도의 신도시에 와서 아기를 낳거나 하기 때문에 이 유소년층 비율이 2기 신도시들이 다른 도시들보다는 좀 높은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 하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태권 도장 같은 거 하려면 자, 화성 동탄 신도시 같은 데가 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소년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자, 공업도시. 자, 유형을 정리를 할게요. 자, 수도권 공업도시들은 남서부 해안지대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들 표시하면 자, F에 안산이 있고요. F에 안산. 자, 그 다음에 화성은 2기 신도시경 공업도시야. 그래서 내가 두 번 표시하는 거야. 2기 신도시경 공업도시 화성. 자, 그리고 H의 평택까지. 서울의 남서쪽 라인이 공업이 발달한 라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치에선 당연히 공업과 관련된 통계, 제조업 통계는 다 높게 나타나야 되겠죠. 뭐 제조업 종사자 수, 2차 산업 비율 이런 거 다 높고요. 자, 아무래도 공장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인구 구성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여자 100명당 남자 수, 자, 성비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성비가 높은 도시가 공업 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 지역들이 또 성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겠죠. 자, 제조업, 성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표 이런 게 다 높다. 자, 그리고 공장도 직장이니까 자, 공업 도시는 상대적으로 베드타운들보다는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대적으로 낮다. 자,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다른 베드타운들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업도시 유형들 정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정리할 게 이제 농촌 스타일의 지역들입니다. 자, 농촌 스타일의 지역들은 위치상 서울에서 강원도 나가는, 자,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 가평이나 양평, 자, 이런 곳들이고요. 아니면 AM의 여주, 여주는 또 쌀로 유명하잖아. 그리고 L의 이천도 쌀 유명하고요. 그리고 안성 뭐 이런 데들 지키면 조금 농촌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지표는 자,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인구 구성상 노년층 비율이 다른 도시들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로의 통근율이 뭐 높지는 않겠죠. 자, 자기 동네에서 그냥 농사 지으시니까 서울로의 통근 비율은 낮을 것이다. 자,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솔직히 말하면 예상이 안 돼요. 100보다 높을지 낮을지 예상은 안 되지만 크게 뭐 유의미한 값이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이니까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겠죠. 자,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 자, 이제 이런 특징들 파악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유형을 나눠놓고 관련된 공통점을 취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자, 지역들 특징들 파악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도시들 중에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도시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성인데요. 자, 화성은 2기 신도시 겸 공업도시잖아. 그래서 화성은 2기 신도시의 특징도 나타나고 자, 공업도시의 특징도 나타난다. 그래서 화성이 2기 신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동탄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이 동탄 신도시 때문에 화성이 인구 증가율이 엄청 높아요. 인구 증가율이 높고 그리고 유소년 비율도 높다. 자, 그리고 화성은 자, 대표적인 공업도시인데 화성의 주력 산업이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있는 자, 수도권 최대의 공업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화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자, 자족성이 높은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화성은 자족성이 높다. 자족성은 자급자족해서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자, 화성은 100을 넘습니다. 다른 신도시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화성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지역이 성남입니다. 자, 성남은 선생님이 자, 핑크색 1기 신도시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성남은 1기 신도시도 있고 2기 신도시도 있습니다. 자, 성남 안에 분당 신도시라는 곳은 1기 신도시고요. 자, 판교 신도시라는 곳은 2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분당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자, 성남이 2기 신도시요 판교를 개발할 때 IT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남은 다른 1기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자족성이 높다
라고 따로 기억하셔야 돼. 자, 고양, 부천, 안양 같은 일기 신도시들은 완전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성남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도 주간 인구 지수가 자, 이제는 100을 넘어요. 100보다 조금 높은 지역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타운들 중에 성남과 화성은 자족성이 높은 도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의 지도를 띄워놓고 자, 나머지 지역들까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기도 도시들의 인구 순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 순위를 써볼게. 자, 수도권 도시 순위. 그래서 수도권이니까 서울, 인천 포함해서 써볼게. 자, 1등은 서울이죠. 자, 서울이 950만. 자, 2등이 인천. 인천이 3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290만. 자, 3등이 120만의 수원이고요. 자, 수원은 경기도 도청이 있는 도시지. 자, 그리고 4등, 5등이 인구 100만으로 비슷한데, 자, 4등은 용인. 자, 용인이 100만. 자, 5등이 고양입니다. 고양도 100만이에요. 그래서 100만 이상 도시 5개를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지도 위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서울이죠. 자, 그리고 B가 인천. 자, 인천하면 우리나라 최대 공항이 인천에 있잖아. 그래서 인천 국제공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인천의 조차 극복을 위한 항구시설 관문식도기 있죠. 자, 그리고 C는 일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 고향입니다. 고향에 일산 신도시가 있고요. 자, D는 파주. 자, 파주는 대표적인 2기 신도시고, 그리고 파주는 주력 산업 2개를 기억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 산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인쇄 출판. 자, 이렇게 2개 기억해요. 자, 디스플레이도 전자산업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E가 김포. 김포 2기 신도시. 자, F가 안산이죠. 자, 안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잖아. 그런데 안산은 중소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많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할 때 안산이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산에 시와 조력발전소라고 국내 유일의 조력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국내 유일의 조력발전소 안산에 있다. 자, 그리고 G가 화성. 화성은 앞에서 쌤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동탄 신도시, 2기 신도시와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 그리고 H 평택도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화성, 평택. 자, 전자 자동차. 이 2개 산업이 공통적으로 발달한 수도권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I가 수원인데요. 자, 수원은 따로 빼서 정리할게. 자, 수원에 일단 경기도청이 있죠. 자, 그리고 인구가 120만.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수원에 수원 화성이라는 자, 문화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자, 수원의 특징 봤고요. 그리고 J가 성남. 성남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1기 분당 신도시와 2기 판교 신도시가 다 있다. 자, 그리고 K가 용인. 용인 인구 100만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L이 이천. 자, M이 여주인데, 자, 여주 이천은 성격이 비슷한 지역이에요. 자, 요 두 지역 다 쌀로 유명하죠. 이천의 임금님쌀, 여주의 대왕님쌀이라는 브랜드 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지역 다 도자기 축제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천 하면은 또 SK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도 전자산업 열심히 하는 도시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N은 남양주입니다. 자, 남양주도 최근에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6평에 포천이 나왔으니까 자, 포천만 좀 따로 기억할게요. 자, 포천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촌 스타일이다라고 푸셔도 되는데 포천이 공장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천도 나름 공업이 좀 있는 도시다. 그래서 식료품이라든가 뭐 섬유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경공업이나 시장 지역형 공업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천도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잡히냐면 경기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경기도 1등 도시가 포천이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천, 포천 요 두 도시들의 특징을 얘기하면 요 두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 요 두 도시가 상대적으로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인데 일단 철원에 가깝다 보니까 용암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탄강이 철원에서 연천, 포천까지 흘러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자, 이 지역도 성비가 높아요. 자,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비가 높은 지역들이 안산, 화성, 평택의 공업도시들 그리고 군사 지역 성격이 강한 곳들이 성비가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자, 올해 6월 목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세 지역의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여기 포천이 있고요. 자, 여기 성남이 있고, 자, 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최근에 와서 주택수가 많이 증가한 도시가 화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10에서 2020년 최근에 주택수가 많이 증가한 요 나 도시를 우리가 화성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성남은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90년대에 주택수가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요 가를 성남으로 연결하면 자, 남는 다를 우리가 포천으로 연결할게요. 자, 선택지 1번에 가에는 수도권 1기와 2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다. 자, 성남에는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 판교 신도시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가는 다보다 주관인구 지수가 높다. 여기서 가나다가 모두 주관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은 지역들입니다. 자, 세 지역 다 자족성이 강한 도시들인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포천이 경기도 주관인구 지수 1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가 다보다는 주관인구 지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다가 제일 높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엽적인 사실일 수 있으니까 모르더라도 패스하시고 1번이 확실한 정답이니까 여러분들 1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정보 서비스업 종사자 수 하면 성남하고 화성 중에 이게 정보 서비스업이잖아.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남이 더 많아야 되겠죠. 화성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자,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 정보 서비스업을 하는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4번에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당연히 농촌의 성격이 강한 자, 포천이 더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 제일 많은 도시 당연히 전자,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평 16번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X축에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나와 있고요. 자, Y축에는 농가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표시된 세 지역을 확인할게요. 자, 여기 고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화성. 자, 그리고 여기는 안성인데 혹시 이름을 모르더라도 자, 고향 화성보다는 서울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 농촌의 성격이 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해주십니다. 자, 먼저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지금 다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서울에 가까운 베드터 이 고향에서 서울로 일하러 많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다가 고향 연결하시고 그리고 농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요 안성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가 안성. 그러면 남는 나를 화성으로 자,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나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농촌인 안성이 더 낮아야 되겠죠. 틀렸고. 자, 2번에 전체 농가 중 겸업농 비율은 서울에 가까울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하고 다 중에 서울에 가까운 고향이 겸업농 비율이 더 높겠죠. 자, 3번에 자, 유소년층 비율을 물어봤는데 자, 유소년층 비율은 최근에 30, 40대가 이사 오는 전입 오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들이 유소년 비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성, 안성 중에 화성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 당연히 화성이 가장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은 고향의 일산 신도시가 맞고 자, 동탄 신도시, 화성의 동탄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수도권 파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